방 안의 어둠은 다시 한번 형태를 바꿨다. 한동안 정적에 잠겼던 공간은 반대로 갑작스러운 흔들림을 흘리며 천천히 살아 움직였다. 촛불이 꺼진 지 오래였지만 벽과 천장은 빛을 잃은 대신 희미한 윤곽을 띤 채 일정한 호흡을 반복하고 있었다. 마치 방 전체가 거대한 한 사람의 몸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내려앉는 움직임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거의 쓰러진 상태로 있었다. 몸 안에서 빠져나오던 그림자의 기운은 완전히 외부로 나오기 직전에 멈추었고, 그 틈을 두고 내 몸의 중심은 텅 비어버린 듯한 허기를 느끼고 있었다. 뼈와 장기가 모두 비워진 것처럼. 속은 가벼운데 무게가 없는 그 비어있음이 오히려 더 무겁게 가슴을 눌렀다. 상방에서 들려오는 먼 울림, 벽을 타고 내려오는 미세한 진동, 공간 전체가 고통을 견디는 듯한 파동,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이 되어 바닥까지 퍼지고 있었다. 그 흐름은 마치 방 안에 또 다른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는 신호 같았다. 천천히, 그리고 아주 느리게 그림자는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미 두 형태로 나뉘었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져 인간과 닮은 윤곽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얼굴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눈에 해당하는 두 구멍은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이를 머금고 있었다. 그 눈속을 바라보는 순간 육체가 존재하는 의미 자체가 흔들리는 듯한 압력이 가슴을 뚫었다. 의식이 두 장으로 갈라지고 두 방향에서 동시에 잡아당겨지는 감각. 나의 의식은 절반은 바깥에서 접근해 오는 그림자에게, 절반은 내 몸 안에서 빠져나오던 잔재에게 끌려 분열되고 있었다. 바닥은 차갑고 축축했다. 건물의 바닥이 아닌 지나간 세월과 절망이 스며든 다른 세계의 표면 같았다. 손을 짚자 물결 같은 울림이 일었고, 그 울림은 벽과 천장을 타고 공간 전체로 퍼져나갔다. 마치 이 방은 내가 있는 이 순간만을 위해 조용히 숨을 참고 있던 거대한 존재 같았다. 그때 방 한가운데의 공기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다. 빛은 없었다. 소리도 없었다. 그러나 공기가 갈라지는 윤곽만큼은 분명하게 느껴졌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발걸음으로 어둠을 헤치고 들어오는 듯 천천히 두텁게 틈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틈에서 차갑고 오래된 공기가 흘러나왔다. 그 공기는 지금의 강씨 그림자가 가진 기운과도 달랐고, 내 안에 스며들었던 그림자의 온도와도 전혀 다른 계열이었다. 더 오래된 것,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온 것, 언젠가 버려진 무언가가 아직 존재를 잃지 않고 이 공간 깊숙한 곳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틈을 통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려는 것 같은 기운. 그 틈은 사람의 크기만큼 열렸다. 강씨의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틈을 바라봤다. 두 개의 깊은 구멍이 그 어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눈자리에서 옅은 떨림이 생겼다. 그 떨림은 감정이 아닌 공포에 가까웠다. 강씨의 그림자가 어떤 존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 존재는 나도, 강씨도, 이 방도 도달할 수 없는 곳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형체는 없었지만 존재감이 방 전체를 휘감았다. 이 공간의 모든 운명이 그 흐름에 맞춰 천천히 아래로 쏠리고 있었다. 바닥의 그림자가 한순간 멈췄다. 그리고 그 멈춤이 방 전체를 굳어지게 했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못했다. 나 역시 움직일 수 없었다. 공간이 스스로를 봉인하는 듯 고요 속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그 틈에서 무언가가 나왔다. 사람의 형태도 아니고 그림자의 형태도 아니었다. 마치 어둠 자체가 조금 더 농도 짙게 응축된 것 같은 모호한 실체. 그러나 그 실체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모든 그림자들이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듯 흔들렸다. 강씨의 그림자는 뒤로 미세하게 한 걸음 물러났다.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는 장면은 처음이었다. 그는 공허한 얼굴로 그 존재를 바라보고 있었다. 원한을 잃은 자가 아니라 위협을 느끼는 자의 흔들림. 그 존재는 내게서도 강씨에게서도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는 듯 천천히 방 안의 중심으로 내려앉았다. 그의 움직임에 따라 방은 깊게 울렸다. 물속에서 들리는 둔탁한 충격 같았다. 바닥은 가라앉으며 살아있는 자의 기척을 밀어냈다. 나는 이 존재가 여기 있는 이유를 직감적으로 이해했다. 그 존재는 강씨보다 먼저 이 공간에 남겨진 자였다. 누군가에게 기억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애도되지도 않은 채 이 방, 이 틈, 이 어둠 속에 아주 오래전에 고여있던 무언가, 강씨가 원한에 사로잡혀 만들어낸 틈, 그 틈이 더 깊게 뒤틀리며 이 오래된 존재를 깨워버렸다. 강씨가 나에게 오려고 했던 이유와 전혀 다른 목적을 지닌 존재. 그 존재는 나를 바라보지도 강씨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방 안을 관찰하듯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이 공간이 가진 모든 그림자를 그를 중심으로 재배치했다. 방의 형태가 뒤틀렸다. 벽과 천장이 동시에 내려앉으며 공간은 점점 더 납작해지고 압축되고 있었다. 기척 하나 없는 절대 정적 속에서 그 존재는 바닥까지 내려오고 있었다. 강씨의 그림자는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시선을 틀어 그 오래된 존재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있었다. 그림자가 느끼는 공포가 가슴 속까지 흘러들어왔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방 안에서 강씨는 원한의 주체가 아니었다. 그는 더 큰 존재가 깨어나는 과정에서 틈을 넓히는 역할을 해온 것뿐이었다. 내 몸을 차지하려는 목적도 그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의 절망과 빈자리를 먹고 자란 더 오래된 그림자가 모든 틈을 이용해 자리를 바꾸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씨는 단지 미끼였다. 문이었고 틈이었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해 방 안에 들어온 이 존재가
이제 모든 그림자를 통합하려 하고 있었다. 그 존재는 바닥과 벽과 천장의 모든 어둠을 끌어와 하나의 몸을 만드는 듯 천천히, 고통스럽게, 무겁게 움직이고 있었다. 공간 전체가 조용한 절규로 떨렸다. 그리고 그 중심엔 내가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다. 촛불이 꺼진 이후로 이어진 침묵은 차갑게 식어 굳어 있었고, 그 정적은 마치 수십 년 동안 이 방 안을 떠돌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는 통로가 열린 듯한 기묘한 진동을 품고 있었다. 공간 전체는 깊은 물속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으며, 나는 그 무게를 폐 안쪽에서부터 견디고 있었다. 내 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림자의 잔재는 여전히 가슴 아래에 남아 있었고, 그 진동과 어둠에 반응하듯 천천히 달아오르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엔 이제 의지가 없었다. 그것은 마치 더 큰 존재 앞에서 작아지고 본능적으로 공포에 굳어버린 작은 생명체처럼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방 한가운데 서 있던 오래된 존재는 완전히 형태를 갖추진 않았지만, 그 실루엣만으로도 이곳이 그저 단순한 방이 아니라 오랫동안 닫혀있던 통로라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 존재가 방 안의 그림자를 천천히 끌어당기며 움직일 때마다 벽과 바닥의 어둠이 밀물처럼 밀려와 그의 발 밑으로 쏟아져 내렸고, 천장은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잔해처럼 미세하게 흔들렸다. 강 씨의 그림자는 처음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으며, 그 짧은 후퇴 속에는 인간이 아닌 존재가 느끼는 공포가 분명히 존재했다. 얼굴이라 할 수 없는 그 공허한 틈에서 보이지 않는 눈이 떨리고 있었다. 강 씨의 절망과 원한이 만든 그림자였지만, 그 절망을 먹고 자라온 더 오래된 존재 앞에서 그는 주인이 아니라 포식자에게 버려진 잔해에 불과했다. 그림자였던 그조차 이 공간의 새로운 중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래된 존재는 천천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방 바닥에 내려앉았고, 그 움직임은 시간이 멈춘 듯한 압력을 동반했다. 공간 전체가 밀려 내려오며 벽면에서 형체 없는 울림이 퍼졌고, 나는 그 울림이 바닥까지 내려오는 순간마다 뼛속까지 떨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 울림은 단순한 떨림이 아니라 숨을 삼키지 못한 채 죽어간 누군가의 오랜 신호, 오래전 잊혀진 존재가 보내던 마지막 흔적을 되살리는 듯한 무감각한 공명에 가까웠다. 그 존재가 강 씨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천천히 몸을 틀자 공간의 중심이 움직였고, 방 안의 모든 그림자가 그 방향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단순한 접근이 아니었다. 오래된 존재는 이 방 안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오래된 틈을 찾고 있었고, 그 틈은 강 씨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이어져 있었다. 내가 열어놓은 틈, 지쳐 있을 때, 삶의 중심이 비어 있을 때, 스스로 놓아버린 마음의 순간에 생겨난 틈. 강 씨가 끼어든 이유는 단지 그 틈이 편리했기 때문이며, 그 틈을 더 깊게 밀어붙인 건 그의 원한이 아니라 이 오래된 존재의 방향이었다. 즉, 강 씨는 이 방에서 더 오래 잠들어 있던 존재가 깨어나기 위한 하나의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내 몸에서 억눌려 있던 그림자의 잔재가 마치 누군가에게 끌리는 듯 가슴 안쪽에서 당겨져 올라왔다. 강 씨의 그림자 역시 당겨졌고, 두 그림자는 서로 간의 연결을 억지로 끊겨버린 실처럼 흔들리며
오래된 존재에게 빨려 들어가는 듯 흔들렸다. 오래된 존재가 바닥을 누르며 몸을 더 낮추자 방 전체가 한번 크게 울렸다. 벽이 마치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는 듯한 소리, 천장이 무너지는 듯한 둔탁한 압력, 바닥 아래에서 느껴지는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는 기척. 그 모든 소리가 동시에 퍼졌고 방은 생명체처럼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나는 무릎으로 올라가는 검은 기운을 느끼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었다. 강 씨의 그림자는 벽에 붙어 떨리고 있었고 그의 뒤틀린 몸은 오래된 존재가 움직일 때마다 기이하게 흔들렸다. 그의 흔들림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주인이 아닌 그림자가 오래된 존재에게 몸의 권리를 빼앗기는 순간에 느끼는 무력함이 명확히 드러났다. 오래된 존재는 마침내 벽과 천장과 바닥의 모든 그림자를 한 점으로 모으며 그 중심에 무너져 있는 나를 향해 천천히 몸을 틀었다. 그 움직임은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기 위해 희생을 고르는 존재의 움직임이었다. 그가 나에게 다가오는 동안 공기는 움직이지 않았고 시간조차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강 씨가 나에게 붙은 이유, 내가 이 틈을 뒤집어 열어버린 계기, 내 마음에 생겨난 빈자리와 그 순간을 오래된 존재가 알아챈 이유, 그 모든 실마리가 한 점으로 연결되는 느낌이었다. 오래된 존재는 강 씨를 먹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강 씨는 내 삶을 차지하려던 주범이 아니었다. 모든 틈의 시작은 내 안에 생겨있던 아무도 모르게 쌓인 허공이었다. 어떤 순간에도 포착되지 않던 그 허공이 강 씨를 끌어왔고 그 허공을 통해 오래된 존재가 깨어났으며 지금 이 방의 중심에 드러나고 있었다. 그 존재가 내 앞에서 완전히 멈추었을 때 나는 그 기척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느꼈다. 내가 두려워하던 그림자보다, 강 씨의 절망보다 훨씬 더 오래된 감정,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 텅 비어 있으면서도 형체를 가진 결핍. 그 존재의 목적은 그 결핍을 채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핍을 채울 틈은 오직 나에게만 있었다. 방이 흔들렸다. 어둠이 갈라졌다. 그리고 그 존재의 중심이 내 눈앞에서 열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틈은 이미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